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조 3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법 제4조 2항에서 유아용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할 때 안전성 자료를 모두 작성해서 보관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자료의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대한 사용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의 1차 포장이 보통 사용기한이 보통 튜브 타입 같은 경우 튜브 타입이 바로 이제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한 날로부터 마지막에 제조 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까지 이후 1년까지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이제 제품의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사용기한이 2020년 1월까지인데 이 제품은 뒤로 앞으로 넘어가면은 그 제조 일자에 따라서 2019년 1월까지도 이렇게 사용이 됐었겠죠. 그러면은 사용기한을 이런 식으로 된 A라는 제품들이 최종적인 제일 마지막에 이게 최종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만료일까지, 그래서 실제로 제조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유효기간이 사용기한이 1월 1일까지니까 그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에 1년간, 그러면은 2021년 1월까지는 이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를 2019년에 했고 이 사용기한 자체는 이 A라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사용기한으로 표시된 건 2020년 1월 1일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보관은 1년 동안, 사용기한 만료일부터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고요.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 흔히 로트번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로트번호에 따른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거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화장품의 포장의 개봉 후 사용기간. 보통 우리가 뚜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오픈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는 표시 이제 보통 그걸로 쓰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24 돼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12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오픈하고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식이 있는데, 그러면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된 경우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제조 연월일 이후 3년간까지 기간을 문서를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는 사용기한이 이제 표시된 경우고, 이거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표시됐을 때는 개봉 후 사용은 3년. 그냥 이제 제품의 1차 포장의 사용기한은 1년. 이런 식으로 13. 유아용은 13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성 제품별 이제 규정 외에는 안전성 자료에 대한 작성 보관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제10조의 4 실태조사의 실시. 실태조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라고 했죠. 5년에 한 번씩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실태조사에서는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아기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그 아기가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조사를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 화장품에 정말 뭐 어떤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야 될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응용을 하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의 안전성 자료와의 작성 및 보관. 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안전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그 제조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료들이 보관되면 좋고요. 두 번째, 소비자의 사용 실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용 실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은 사용 이상 사례 현황 및 조치 결과라고 해서 실제 소비자가 어떻게 쓰고 있으며 보통 고객 클레임 보고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사용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라는 대한 보고서가 꼭 보관되어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실태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제품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었으며 이제 유통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의 현황 및 추세.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경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용료 제품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비자의 실태, 사용 실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그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없는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서류화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자, 1호에서 5호까지의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실태조사 때, 실태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연구원기관, 법인, 단체 등의 실체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 있다. 본인들도 실시하지만은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유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 본조는 2020년 1월 22일 날 신설이 됐긴 10조 3과 4 그리고 5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나온 법이기 때문에 올해 나온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뭐 10월 시험에는 이 문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수준에서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조의 5 위해 요소의 저감화 계획 수립. 그래서 특히 법 제4조 2에 의해서 제2항에 따라서 위해 요소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영유아용 제품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많이 전반적으로 이제 민감한 피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해 요소가 없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요소 저감화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용어는 아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 요소 저감화 계획이 올해 이제 법에 추가가 되었는데 주로 이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위해 요소 저감화 위해 요소 저감화 계획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계획에는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본 위해 요소 저감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별, 중장기별 추진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여건 및 관련 정책의 평가, 그리고 조직 및 재원 등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들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 제출 이런 것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위의 요소 저감화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통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